안녕하세요,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르노의 마스터 S입니다. 국내 상용차 시장에 오랜만에 등장한 미니밴이고요. 현대 스타렉스 밴이 주름 잡고 있던 상용 밴 시장에 등장한 르노의 신차입니다. 미니밴스럽지 않게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특히 정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르노의 커다란 엠블럼을 중심으로 그릴도 크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저렇게 자리 잡고 있고, 색깔 조합이 일단 흰색에 검정색을 섞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깨끗한 일반 화물차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S 모델이라서 길이는 5050, 그리고 폭은 2020mm가 됩니다. 높이는 2305mm가 되고요. 밑에 지상구도 충분해서 어떤 지형적인 제약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뱅크 4시즌2가 들어갔고요. 둘두로 650R 16인치로 마일리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다목적성 타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 서스펜션은 스트럿이고요. 뒤는 리프 스프링 방식입니다. 2열 도어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열어보면은 안에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램프류는 할로겐 타입입니다, 모두. 그래서 지금 하이빔까지 켜놓은 상황인데 깜빡이하고 이렇게 광량은 어제 밤에 몰아봤는데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사각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약간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이렇게 사이드 미러 밑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변 차들에게 차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싶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깜빡이는 이 끝에 들어오고요. 테일램프 역시 모두 할로겐 벌브 타입이고, 그리고 저 가운데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지금 근데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따로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높은 차들에게도 인지하기가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는 그냥 문입니다. 열어보면 여기도 벌브 전구가 있죠. 여기 역시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힘은 전혀 들지 않고요. 문을 열어보면은 완전히 대문처럼 활짝 열리죠. 거기다가 이게 혹시 닫힐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저 안쪽에 고정되는 게 있습니다. 저 하얀 건데 끝까지 당기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서 고정이 돼요. 참 영리한, 오래 만들어 본 그런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도 이게 눈이고 매뉴얼 보라고 귀엽네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각대인데 저 자리는 삼각대의 자리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고정이 잘 되니까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낮아서 지금 제가 서보면 성인 무릎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짐을 딱 싣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넣어서 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유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요. 이쪽에 주유구가 있어서 독특하죠.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애드블루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실내를 옆에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벤치 시트가 이제 자리가 있어서 옆에 앉은 사람들은 등받이가 90도에 가깝게 서 있죠. 운전석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팔걸이도 있고 시트 형태도 괜찮습니다. 위에는 옷을 걸 수 있는 별도의 옷걸이도 이렇게 있고요. 뭔가를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있고요. 이 차는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15개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세보진 않았지만 굳이 세볼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많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대로 던지면 다 수납 공간이에요. 글러브 박스도 되게 거대하고요. 깊이감이 아주 거대하죠. 그리고 도어 포켓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네요. 다 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런 분무기가 있는데 깊고요. 윈도우는 올리고 내리는 것 모두 오토는 아니에요. 센터페시아를 먼저 보면은 내비게이션은 작죠. 내비게이션은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편의사양이죠. 크기는 작지만 쓸모가 많은 상용차니까요. 이쪽은 그리고 오토 에어컨은 아니지만 다이얼로 돌려서 풍량이라든지 아니면 온도 그리고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시거잭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오토 스타트 스톱을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게 있고, 에코 버튼은 지금 주행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는데 아마 조금 더 연비 주행을 하게끔 유도하는 버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동전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아예 그냥 통으로 빠지기도 하네요. 통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USB가 있습니다. USB는 두 개예요. 이쪽 안에 하나가 있고 내비게이션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 단자도 여기 있네요. 별도의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고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고, 이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같은 거 혹시 볼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 다 집어 던질 수 있죠. 가운데에는 잿더리가 하나 있고요. 컵홀더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도 또 거대한 공간이 또 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동이니까 수동 변속기고, 변속기 길이는 지금 제 손바닥으로 비교했을 적에 한 뼘이 채 안 되죠. 근데 잡는 느낌은 우레탄이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후진은 이렇게 당겨서 넣는 방식이고요. 보여드리겠는데요. 시동을 걸면 왼쪽은 엔진 회전계, 가운데는 속도계, 그리고 오른쪽은 주유계와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립 컨트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 표시가 되는데, 버라이어블 하이웨이 모드, 그리고 스탠다드 하이웨이 모드, 도로에 따라서 토크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보시면 비상등은 여기 있고 도어 잠금 버튼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선 경고 장치를 해제 활성화하는 것도 여기 있고요. 버튼 배치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 왜 여기에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수납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저도 지금 글러브 박스에 있던 것을 저렇게 아무렇게나 빼놨는데, 뒤섞인 물건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찾아야 될 때는 이 머리 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비상등이나, 그리고 도어 락 버튼, 그리고 차선 경고 알람 활성화 버튼을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선바이저 위에도 보시면은 지금은 또 이런 융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위에도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조수석 쪽도. 그리고 또 조수석 쪽은 와이드 뷰여 가지고 보면 저 거울이 반사경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석에서 바라보는데 바로 밑에 저걸 펴두면 우측에 접근하는 사각지대에 접근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작은 장애물을 쉽게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정지 상태에서 한번 보는데요. 어떤 뭐 차음과 진동을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차가 아니니까, 성격 자체가. 네, 르노 마스터는 최고 출력 145마력을 내는 직렬 4기통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맞물림 변속기는 6단 수동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방식은 앞은 스트럿, 뒤는 리프 스트링 방식인 전형적인 어떤 트럭 상용차의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주행 중에도 뭐 뒤에서 짐칸에서 어떤 철제들이 철그렁 거리는 소리가 들릴 텐데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실내 공간에 있는 패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나는 소리고요. 어떤 소음 방음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용차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상용차 수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그 정면이라든지 아니면 측면, 특히나 옆은 뭐 완전 내다보는 게 사파리, 동물원 사파리 관람차 타고서 내다보는 수준으로 시원하고요. 하지만 이제 뒷공간 전체를 짐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사이드미러로만 후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한 점은 있겠고요. 가뜩이나 차 덩치가 굉장히 커서. 근데 이 부분은 뭐
그 특장차들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를 뒤 꼭대기에다가 다는, 그렇게 해서 그 카메라 영상을 이 화면에다가 연동시키거나,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죠. 그런 걸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아마 제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행하면서 전해지는 질감은 역시나 수동 변속기를 맞물렸기 때문에 운전자가 엔진에 힘을 원하는 대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적에는 어떤 상용차로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물론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에는 그런 피로도가 있긴 하겠으나 이 부분도 어떤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커브길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면 뭐 그냥 익히 높은 상용차 기분이에요. 잘 돌아나간다 이런 표현을 쓸 차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어떤 노면 추종성이 커브에서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바로 ISG가 개입이 돼서 지금 기어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그리고 브레이크는 떼도 차 엔진 시동은 정지 상태입니다. 노면 추종성 얘기했었죠. 그 코너에서 보면은 갑자기 물론 스피드를 제대로 감속을 하고, 이 차는 그리고 일반 승용차보다는 평속을 좀 낮추면서 가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핸들링은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속도 처음에 이제 1단, 2단, 3단까지는 자주 약간 짧게 바꿔 물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2단 놓고는 시내 막히는 구간에서는 그냥 2단으로 다녀도 될 것 같고요. 3단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기어봉 스트로크도 짧아서 보면은 손 한 뼘이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잡는 것도, 그러니까 조작감이 괜찮습니다. 적당한 길이 같아요. 이 소리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인데요, 소리가 또 딱 귀에 꽂히는 소리여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요철 구간을 넘는데 이런 데서는 확실히 앞바퀴와 뒷바퀴가 떨어지는 느낌이 달라요. 뒤에서 쿵쿵 떨어지는, 그러니까 짐 실렸을 걸 예상을 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기어 인디케이터는 따로 없지만 그 시프트 타이머가 있어서 지금 제가 4단 놓고 가고 있는데, 4단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정속 주행한다 판단을 하면은 여기에 녹색으로 시프트 업 하라고 표시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연비 운전을 유도하려는 그런 편의사양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바이크샵을 지나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스터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일반 상용으로 풀리긴 했지만 개인 간에도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싣고 다닌다거나 어떤 레저 활동에 아주 최적화된 실내 적재 공간을 갖고 있어서 레저 용품들을 싣고 다니기에는 최고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좀 없던 시장이라기보단 기존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전자들이 접근을 할까 했던 시장이 가격과, 그리고 또 완전히 리노베이션 할 수 있다는, 실내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좀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는 S 모델 르노 마스터 스탠다드 모델이라서 가격은 2,900만 원이고요. 요거보다 긴 익스텐디드 휠 롱 버전 L은 3,100만 원, 200만 원 비쌉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L보다는 S를 선택할 확률이 더 있지 않을까요? 아니려나? 기어 변속 느낌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동 변속기 차들의
전처럼 막 투박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상용차 치고도 상용차에서 기대하는 그런 변속감 중에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것 역시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동이 꺼졌잖아요. 그러면은 클러치만 밟으면 시동이 켜지는 것도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브레이크 밟고 기어 중립 넣어서 브레이크 밟고 다시 하는 그런 불필요한 동작을 줄였다고 볼 수 있죠. 콘크리트 바닥을 달리고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그래도 좀 막 뭔가 불필요한 진동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진동이 올라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차 라인이나 이런 것도 표시가 돼서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크가 좀 있어서 그냥 살짝 클러치만 놓더라도 차가 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편한 주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운전자를 배려하는 기능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를테면 시동이 꺼졌을 경우에는 클러치만 밟아도 바로 그냥 시동이 걸리고요. 또 어떤 그 언덕길에서 출발할 적에 보조장치가 언덕 출발 보조장치가 들어가 있고, 또 이 스트로크감도 부드럽고요.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서 잦은 연속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피로도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거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마스보다 훨씬 발전한 수동 변속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당장 수동 변속기밖에 없거든요, 마스터는. 추후에 이제 시장 반응에 따라서 오토 변속기를, 자동 변속기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상용 시장에서는 아마 수동 변속기로, 거기다가 이제 이런 갖게 된 그립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저 차선 경고 알람 장치도 있고, 차선 유지 알람 장치도 있고, 이런 첨단 기능들이, 첨단이라니까 자꾸 좀 굉장히 무슨 운전자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느낌인데, 이런 운전자 보조 기능 덕에 그래도 상품성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적재 공간이, 가장 기본인 적재 공간이 크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근데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달릴 적에 양 옆으로 차선 마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저 사이드 미러가 지금 광각인데도 어떤 이렇게 돌아나갈 적에, 특히나 골목길 같은 데서 돌아나갈 적에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운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소음적인 부분은 뭐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타면서 그냥 이 차가 지금 뭐 세단, 대형 세단 만든 거 아니잖아요. 뭐 QM6나 SM6처럼 막 더 큰 세단을 만들었다면, 그런 차라면 방음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면 질타받을 부분이 맞지만 이 차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크게 말할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주행 성능은 만족스럽습니다. 타이어도 두껍고, 둘두루루 두껍고, 그립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앞바퀴 굴림의 어떤 이런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맞물리면서 차를 좀 더 다루기 쉽고, 이 덩치인데도, 이 커다란 덩치인데도 다루기 쉽게끔 도와줘요. 유도해줘요. 하지만 이런 턱 넘어
마을버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을버스 카운티가 더 정확하겠네요. 옛날 뭐 군대에서 타던 카운티나 콤비와 비슷한 높이입니다. 시트 포지션은 이게 지금 제일 눕힌 거고요. 이건 근데 사실 벌 받는 자세고 2단계 정도라서 3단계, 2단계. 그래서 이 부분은 덩치가 좀 있는 운전자라면 다소 받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수석은 컵홀더로 쓸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자리는 컵홀더와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여기도 역시나 무슨 서류 같은 거 놓는다거나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인승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걸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놓고서 변속하는 게 좀 많이 걸려서 사용 빈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르노 자동차의 마스터 S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